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면은, 자, 42쪽 액체. 그래서 뭐 분자 간의 상호작용, 뭐 이런 내용을 자, 하도록 할 거고, 내용은 쉬워요. 여기는, 쉽습니다. 자, 쉬운 내용부터 할게요. 우리가 보통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뭐 기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고체들은 입자 사이 공간이 굉장히 빡빡할 거고, 액체는 공간이 조금 여유로울 거고, 그렇죠? 기체는 더나 멀어요. 그러면 일단은 얘네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요 분자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도 있을 것이고, 뭐 밀어내는 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물리를 했으니까 뭐 중력 같은 것도, 그렇죠? 질량을 가진 입체 사이에, 물질 사이에 중력 같은 것도 분명히 이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을까를 배우는 게 분자 간의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이제 단원입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먼저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물질 중에서 극성, 무극성 분자 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지?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여기 이제 F라는 놈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수소하고 플루오린이 전자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되어 있는 많이 사다. 그 전자를 공유하면서 물질이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부르고, 이 공유결합하고 공유되지 않는 전자들까지도 원래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죠. 우리는 이런 게 공유결합이야. 그럼 나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연결이 되냐면, 여기 있는 요 공유 전자 쌍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오려는 힘이 있지. 수소도 자기 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고요. 플루오린도 자기 쪽으로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소하고 플루오린 중에서 그 힘이 더 센 놈이 누구예요? 플루오린은 알고 있어요? 왜? 뭐 그 이유는 안 배웠죠? 그렇지? 안 배웠고, 그냥 막연하게 뭐 원자의 크기라든지 뭐 전하량 뭐 이런 의미로 원래는 얘기했어. 그래서 이 공유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오려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전기 음성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플루오린 쪽이 어쨌건 전자가 조금 더 나한테 와서 부분적인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수소 쪽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극을 띱니다. 이렇게 중성 분자에서 부분적으로 한쪽은 마이너스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걸 우리가 뭐라 불렀어? 그렇지. 쌍극자. 그렇죠. 혹은 쌍극자 모멘트라 불렀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쌍극자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자 내에서 자, 부분적인 전하를 띄는 거 우리가 이제 쌍극자라고 부르고, 이 쌍극자가 얼마나 센지 약한지를 표시하는 게 이게 쌍극자 모멘트였어.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따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뭐 우리 그 책 뭐 왼쪽에 어딘가 보면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 구하는 게 뮤는 뭐 QR 이렇게 해가지고요. 부분적인 전하를 많이 띄려면 전하량이 커야 되고 멀리 있을수록 이 쌍극자 모멘트가 큽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어. 그래서 일단은 제목이 이 분자 간의 힘이거든요. 분자 간의 힘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요 HF 예를 들면, 자, 수소 쪽이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자, 플루오린 쪽이 자,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띄는데, 그러면 HF가 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역시 H 쪽이 부분적으로 플러스, 플루오린이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띄다 보면 여기 있는 여기 분자와 여기 있는 분자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길 거야. 그러면 자,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벌릴 거예요. 다시 자, 상태 변화를 하게 되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거든. 그럼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는 저 분자 사이의 인력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극성 분자죠. 자, 극성 분자들은 쌍극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쌍극자와 여기 있는 요 쌍극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네 사이 거리를 벌리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요 사이의 거리를 벌리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체 같은 건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액체만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액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은 요 쌍극자와 쌍극자 사이의 힘 때문에 끓는 점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쌍극자의 힘이야. 근데 쓰기 귀찮아. 줄여서 내가 뭐라 부를 거냐면 쌍힘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쌍쌍힘을 따지려면 당연히 얘는 극성 분자여야 돼, 무극성 분자여야 돼? 일단 무조건 극성 분자여야 돼. 그래서 쌍쌍힘은 자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러면 이 쌍쌍힘이 작동하게 되면 끓는 점이 높을 것이다.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내용은 이게 다예요. 또 뭐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 보통의 이제 물질들은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요. 근데 얘는 분자량도 물론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요 쌍쌍힘이 더 큰 효과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얘가 끓는 점이 높으려면 얘가 극성 분자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 그러면 이제 극성 분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분자 구조를 우리가 좀 그릴 수 있어야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42쪽에 보시면 자 쌍극자라고 하는 거는 분자 내에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자 분리된 상황을 우리가 쌍극자. 오케이? 그래서 쌍극자 힘 이제 줄여서 이제 쌍쌍힘이라 불렀어. 쌍쌍힘은 극성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이 쌍쌍힘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쌍극자 모멘트가 큰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어렵지 않지? 오케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제목은 이제 분산력이란 분산력. 이게 글자를 보면 단어를 보면 마치 분산된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극성 분자들 사이에서 결국에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그 끓는 점이 결정이 되는데 그럼 무극성 분자 어떻게 할 건데? 그 무극성 분자는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끓는 점이 높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극성 분자들은 어떻게 분산력이라는 게 즉 분자들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지를 자 예를 들 거야. 자 선생님이 Cl2 예를 많이 들어요. 자, 여기 염소 원자 두 개가 있다고 치자. 무극성 분자죠? 그렇죠? 전기 음성도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뭐 하냐면 전자 배치를 확인을 해. 그럼 무극성 분자니까 전자 배치가 골고루 돼 있었겠죠? 전자 배치가 이렇게 자 골고루 이렇게 자 배치돼 있을 거.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자 배치는 우리가 전자 구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전자의 치우침이 안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어려운 내용이에요. 원자들 주변에 있는 전자들은 오비탈이라는 걸로 원래 설명을 해. 그래서 내가 우리 니네 고1 때 사실 오비탈 몇 번 설명해 줬었거든요. 뭐라 불렀냐면 전자는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 부근에 있는 건 맞지만 항상 이 형태를 유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뭐 막말로 랜덤이에요. 뭐 전자들이 갑자기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어.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어. 이렇게 전자들이 치우칠 수도 있어. 오케이? 원래 노란색이 정상 형태야. 그러니까 길게 보면 노란색이 맞아. 근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무극성 분자 사이에서도 전자들의 치우침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전자의 치우침이 생기면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부분적인 전하를 갖게 돼. 이거 쌍극자야 아니야? 얘도 일종의 쌍극자야. 아니 분명히 극성 분자들이 쌍극자를 갖는다고 하는데 무극성 분자들 사이에서도 순간적으로 쌍극자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를 거냐면 순간 쌍극자를 불러요. 진짜 이게 진짜 이름이야. 순간 쌍극자를 갖는다. 전자가 치우치는 현상을 뭐라 부를 거냐면 편극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뭐 단어 뭐 고급다 나오죠. 너 눈길 졸리면 안 돼. 그렇지? 자, 편극에 의해서 이 순간 쌍극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한번 여기 염소 이렇게 분자가 있었어. 원래대로라면 전자들이 골고루 이렇게 배치돼서 전자 구름을 구성하고 있어가지고 전자의 치우침이라는 게 안 생기는 상황이었음. 그런데 이런 거잖아. 이쪽 가까이 있는 분자가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 예를 들면 만약에 한쪽이 N극 S극이 되면 전기로 치면 전기를 띈 물체 때문에 전기를 띠게 되는 경우처럼 얘가 바뀌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순간적으로 얘가 이쪽이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부분이 되면 순간적으로 전자들이 반응을 해서 전자들이 이쪽으로 좀 더 치우칩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상황이 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또 다른 뭐가 되는 거야? 순간 쌍극자가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요 순간 쌍극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쌍극자 분자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유발 쌍극자라 불러. 이해할 수 있겠나? 그러면 여기는 요 마이너스고 여기는 요렇게 자 플러스가 되면 결국 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무극성 분자도 분자 간의 인력이 존재한다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분산력이라고. 분산력. 그럼 분산력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엔 뭐 때문이야? 순간 쌍극자 때문에 생기는 거야. 물론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알죠? 바로바로 풀립니다. 그래서 됐다가 풀었다, 됐다가 풀었다가. 그러면 계속 되어 있는 애들보단 당연히 힘이 약하겠죠. 그러면 지민아, 평균 순간 쌍극자가 만들어지려면 분자량이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좀 어려운 표현이죠. 다시 갈게. 그럼 전자가 많을수록 편극이 일어날 확률이 클까? 전자가 적을수록 클까? 많을수록 큰 거야. 그럼 전자가 많다는 얘기는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산력도 자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동하는 힘이라고 말은 설명을 하는데 분자량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분산력이 크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자 분자량이 큰 애들일수록 분산력이 크다. 참 생각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러면 쌍쌍힘은 극성 분자 사이에 작동하는 힘 인정하고요. 그 다음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동하는 힘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여기 있는 이 극성 분자도 순간 쌍극자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막말로 과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좀 더 치우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만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얘는 모든 분자 사이에 작동하는 힘을 우리가 그 분산력이라고 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무극성 분자는 쌍쌍힘이 없으니까 분산력으로만 설명을 하는 거고. 조금 더 심한 얘기를 좀 하면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자 탄소가 둘, 셋, 넷, 5개로 이루어진 어떤 물질이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우리가 얘를 C5H12 뭐 얘를 펜테인이라고 불러. 펜테인. 뭐 이름 뭐라고 됐고요. 그러면 다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근데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얘도 마찬가지로 C5 자, H12이라고 치자. 얘 두 개는 같은 물질,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근데 분자식은 같죠? 분자식은 같은데 다른 물질이야. 왜 그러냐면 얘네들의 끓는 점을 비교하잖아. 얘네가 더 커요. 왜요? 아니, 얘 지금 무극성 물질이에요. 그렇죠? 극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들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무극성 물질 사이에서는 분산력은 분자량하고만 관련이 있었어. 그런데 분자량이 같잖아. 그런데 얘네가 왜 끓는 점이 높냐면 얘가 표면적하고도 관련이 있어. 그래서 표면적 넓게 펴있는 애들일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작동할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에도 작용을 하고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지만 모두 작동을 한다. 자, 표면적도 작동을 한다. 그래서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분산력 혹은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43쪽에 분산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 보시면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분산력이 크다 이런 말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리고 위쪽에 분산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편극이 어떻게 일어나고, 근데 이 편극이 왜 일어납니까는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는 오비탈이 빠져가지고 얘기는 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죠? 지금 보면 알겠죠? 지금 보면 제목이 액체잖아. 그럼 액체를 가열하면 끓게 될 거야. 그럼 끓게 될 때의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 부르는데,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가 쌍쌍임, 두 번째가 분산력. 오케이?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어려워. 이거는 뒤에 가서도, 그러니까 고등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그 분자 간의 힘이 세 번째 내용인데 졸리면 안 돼, 너.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수소, 자, 결합이라는 거야. 수소 결합 의미부터 볼게요. 이거 외우셔야 돼. 자, 플루오린 혹은 산소 혹은 질소랑 연결된 수소 원자가 있는 분자가 있어.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할게요. 얘네가 쌍극자가 유독 더 커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자, 플루오린, 산소, 질소가 수소랑 연결된 분자. 플루오린, 산소, 질소가 수소랑 연결된 분자 사이에서는 유독 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커요. 그래서 요거는 다 그 끓는 점을 결정할 때 얘네 두 개의 힘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일으켜. 내 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H2O 같은 거 보세요. H2O 같은 거를 보시면 요 수소랑 산소랑 수소, 산소랑 수소가 돼 있으면 여기 있는 수소와 나머지 부분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 우리가 얘를 수소 결합이라 부르는 거야. 선생님, 그 위에 쌍쌍임하고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사실 얘도 쌍쌍임이라고 원래 하면 안 돼. 얘는 뭐가 맞는 거야? 얘 수소 결합이 맞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자, 내가 말로는 자, 처음에 설명은 HF로 했지만 FON이 수소랑 만나 있는 경우는 저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기적인 끌어당기는 수소 결합이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NH3도 마찬가지야. 자, 질소랑 수소가 이렇게 묶여 있죠. 그럼 이 분자랑 다시 질소랑 수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수소 부분과 여기 있는 질소 사이에 뭐가 작동한다고요? 끌어당기는 인력, 다른 말로 뭐 수소 결합이 작동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엄청 큰 거야. 그러면 끓는 점에 영향을 끼치는 게 되게 많은 거지. 그렇죠? 첫 번째로 뭘 봐야 돼요? 혹시 수소 결합하고 있는 건가? 그 다음 쌍쌍임이 작동하는 건가? 그 다음 분자량이 큰 건가? 그 다음 표현적이 넓은 건가?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누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이런 건 따로 배우지는 않고 대학 가서 전공하면 배운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하시고. 그래서 결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끓는 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순서대로 하면 수소 결합이 가장 파워가 세요. 영향력이 셉니다. 그 다음이 뭐야? 쌍쌍임이야. 그 다음이 뭘까? 그 다음이 분산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42쪽, 43쪽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44쪽까지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잠깐 정리.